안녕하세요. 명코치의 공감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정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빈곤하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편도체가 정서를 다 기억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이제 이렇게 분노를 한다거나 한 번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거나 그럼 이게 자동 활성화가 돼서 내가 하나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려운 곳을 보거나 그 두려운 장소를 가거나 두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이 감정을 사라지게 하느냐? 표현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이걸로 끝나버려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를 블라블라블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죠. 어떤 상황의 이 사건을 보고도 자꾸만 추측하고 해석해가지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왜 인사를 안 하지? 왜 나를 아는 척 안 하지?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니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거야. 이건 해석에 오르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감정 관리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팩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화해야 되고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나의 관습을 최소화하는 게 감정 관리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온전하게 허용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나한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다 좋다라고만 얘기하냐, 어떻게 다 나쁜 걸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것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를 수용하기 싫어서 표현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과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보내는 신호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거든요. 그럼 내 감정을 부정하는 건 뭐냐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다면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 때문에 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내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단 제가 2차 시의 감정 디자인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물론 그게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즉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라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인정하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여기에 당연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관리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주된 내용이 화나 분노죠. 그래서 이 화 분노도 팩트와 트루를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야.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게 팩트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마저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내가 객관적으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게 팩트일까? 최대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 뭘까? 이게 어디까지가 나의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할 때는
내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상대가 변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죠. 이게 매우 큰 착각입니다. 상대는 변하고 싶다가도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 말이 하나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라는 게 상대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원인은 다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나도 일종의 어떤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너의 어떤 부분도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정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화나 분노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자동 활성화는 반복됩니다. 이게 이제 한번 그래서 이 활성화된 부분이 건드려지면 처음에는 큰 자극이 가야 이게 움직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닿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작동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그 이슈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 분노에 대한 어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버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중독의 패턴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적 반응이니까. 그래서 가장 해야 되는 게 이것은 한 번에 어떤 특효약이 없습니다. 특효약이 없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떤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심경으로 관리를 하곤 하는데 이 중요한 감정에 대한 이 훈련은 그렇게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정 관리의 훈련은 딱 하나입니다.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그것을 훈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일지를 쓰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발견해내고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되는 어떤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감정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절실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문적 어떤 아웃컴으로도 결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